자, 명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모든 문장이나 모든 식을 명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봤더니 내가 이게 참이네 또는 거짓이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명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준이는 소래고를 다니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소래고를 다니면 참인 거고 안 다니면 거짓인 거잖아.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거를 명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참이라고 말해도 명제인 거고 거짓이라고 말해도 명제인 거야. 오케이? 근데 서준이는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누군가는 잘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누군가는 걔가 뭘 잘생겼어.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관점, 각도가 다 다르잖아. 추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잘생겼다, 이쁘다, 그 다음에 못생겼다, 키가 크다, 이거는 큰 숫자다, 작은 숫자다 라고 이런 것들을 말을 했었을 때 다 이거는 상대성의 감정인 거지 절대성의 감정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단어는 명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제로 만들어서 내가 이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명제 파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단순한 이 명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 근데 간략적인, 그러니까 배경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야 돼. 배경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 중에서 명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 정의. 이거 설마 문과생들은 저스티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과생은 저스티스 생각하면 안 된다? 혹시 이과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자, 정의의 또 다른 영어 뭐 있을까요? 저스티스 말고. 영어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볼 텐데. 데피니션. 데피니션. 그러니까 뭐를 정의라는 거냐면 어떠한 뜻.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다라고 하면 니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의는 참인데 따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아. 왜? 용어의 뜻을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뜻 자체만 놓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랑 비슷한 단위가 뭐가 있냐면 정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들한테는 너희들한테 와닿는 표현을 해주면 이거일 거야. 성질. 성질.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다 라고 한다면 니네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대표적으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건 뜻이고. 각의 크기? 그 각의 크기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했었을 때 여기 각이 이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요렇게 같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성질적인 이야기를 말을 하는데 우리 이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왜 같니?
이게 왜 같니?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여기랑 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얘가 90도랑 90도고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 같으니까 얘네가 RHA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죠,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렸고 이거를 꼭지각을 2등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같기 때문에 두 변과 이 사이각이 같죠. 그래서 얘네가 SAS 합동이에요 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같은데 왜 같은지 설명을 이렇게 쭉 하죠. 뭐랑 뭐가 같고 뭐랑 뭐가 같고 뭐랑 뭐가 같아서 얘는 무슨 합동이에요. 합동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고등학생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 과정을 말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증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게 왜 참인지 구체적으로 다 서술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정의랑 정리는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참인 명제인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내가 이거를 왜 이런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 증명. 내가 뭐랑 뭐가 같아서 합동이 뭐랑 뭐가 같고요, 뭐랑 뭐랑 같고요, 뭐랑 뭐랑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합동이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증명이야. 다 증명이야.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명이라는 단어를 못 배우니까 다음을 설명하세요. 이것이 이렇게 성립하는지 설명하죠. 가장 가까운 기억으로 얘기한다면 이것도 있잖아요. 니네 뭐랑 뭐가 같고 뭐랑 뭐가 같고 뭐랑 뭐가 같아서 뭐라고 뭐가 성립하고 뭐가 성립하니까 얘는 무슨 닮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하나들 다 증명이야 다. 그거를 지금 와서는 증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꾸는 거지 뭐뭐를 설명하세요 이런 것들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증명인 거야. 그래서 증명을 우리가 따로 다루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거 생각해. 학교 시험에서 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시험 지필평가는 안 낼 것 같거든. 낸다고 하더라도 빈칸 채우기로. 낸다 해도 빈칸 채우기 정도인데 일단은 증명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됐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좀 우리가 명제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보고 어찌됐든 중요한 이야기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 뜻 자체에서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조건을 뭐 한다고 했어? 명제화 한다고 했었죠. 조건을 명제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명제화를 시키냐. 자, x가 1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물어볼게. x가 1이다. 명제야, 조건이야? 그럼 왜 조건이야? 왜 조건이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어서. 왜? 왜 판별할 수가 없어? 이거를 왜 판별할 수 없어? 조건은 맞는데 왜 그 조건이 참인지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나경아? 왜 판단할 수 없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풀어서서. 강호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식이 주어진 상황. 식이 주어진 상황보다는 x가 1이면은 참이지만 x가 0이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x가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거를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그 구분 잘해야 돼. 왜 이게 조건인지 왜 조건인지 말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봤더니 그러면 이거를 내가 참으로 만들게 하는 게 뭐가 있어? 1밖에 없죠. 1밖에. 그러면 이거를 참으로 만들게 하는 조건을 참으로 만들게 하는 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진리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집합이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1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다 라고 하고 보통 조건을 소문자 p라고 표현한다면 진리집합은 그거에 맞추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게 돼. 이건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보면 돼. 됐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요렇게 이야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명제 조건이 있고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얘네들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뭐뭐이면 뭐뭐이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앞에 있는 거를 가정이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있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결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결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인데 그러면 이거를 기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P면 Q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은 이 말인 거야. P면 Q이다를 줄여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화살표로.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존재하고 요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존재를 하면 요게 요거의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되면 다시요. 이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요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이때 이거를 참인 명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만약에 부분집합이 되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를 뭐 만든 거야? 하나의 명제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니까. 그래서 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얘는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1이죠. 자, 얘는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요거의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얘는 최종적인 답으로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참. 됐네? 강호야. 근데 반대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얘는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과 1이고 얘는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1이잖아. 그럼 요것이 요거의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참이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은 참이 되게 하는데 결론은 참을 못 만들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짓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처럼 뭐 때문에 성립하지 못하는 예시가 있다. 이런 것도 성립하는 예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발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발레.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명제를 했는데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 구하고 뒤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이것이 요거의 부분집합으로 되니 안 되니 이거를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되면 참, 안 되면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되면 참, 안 되면 거짓.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게 나오면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정은 공통수학 1에서의 부정은 뭐냐면 정할 수 없다야. 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를 부정이라고 공통수학 1에서 얘기하는 거고, 공통수학 2에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부정하면 생각하는 단어가 뭐야? 반대 생각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시 공통수학 1에서는 부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정해지지 않는 거. 정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 공통수학 2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말하는 거에 반대말. 말하는 거에 반대말. 그러니까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요거에 반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부정.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P라고 표현을 한다면 부정을 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있냐면 not P라고 있는 거예요. not P. 됐죠? not P. 그래서 집합적인 개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 P다라고 표현한다면 부정은 반대한 거잖아. 그러면 P의 반대가 뭐겠어? 나피. 아니 나피는 명제처럼 표현하는 거고 집합이잖아. 집합에서 나피라고 하는 게 없잖아. 자, 니네 생각해봐. 뭐뭐시였는데 갑자기 뭐뭐가 아니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간 거니까 그거는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여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집합. 그래서 여집합이랑 원래 집합이랑 하면 서로 반대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그게 여집합의 뜻이에요. 그게 여집합의 뜻. 그래서 자, 부정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보통 부정이다 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쓴 게 요거야. 뭐뭇이다, 뭐뭇이 아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부정을 하나 한다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진리집합이 이렇게 아까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에 부정을 시켜보고 싶어. 그럼 여집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3보다 크다의 부정이 뭐겠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면, 문제에서 얘가 등호가 있었으면 여기서는 등호가 얘는 없어야 되는 거죠. 부정을 한다는 건 반대적인 이야기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3 이하였네?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3 초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3 미만이었네? 그럼 부정하면 3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부정이라고 말하는 개념 중에서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게 두 가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또는과 그리고. 또는이라는 말 뜻이 의미가 뭐야? 또는. 그러니까 집합적인 건데 A거나 B잖아.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말하는 수학적 의미는 둘 중에 하나가 되거나 둘 다 만족을 하거나. 그러면은 또는이 좀 더 넓은 의미겠어요? 그리고가 더 넓은 의미겠어요? 또는이 더 넓은 의미야. 또는이. 근데 수학적으로는 얘기했을 때는 서로 무슨 개념이라고 하냐면 서로 대칭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는을 생각하면 그리고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시요. 또는을 부정하면 뭐라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그래서 만약에 뭐 x가 3이고 x가 5래요. 근데 내가 요거를 부정하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 x가 3이 아니거나 x는 5가 아니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또 뭐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됐네? 그리고 재미난 성질 중에 가장 재미난 건 만약에 내가 어떠한 명제를 했는데 이 명제를 가지고 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제가 만약에 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정을 했으면 아까 부정은 반대라고 했잖아. 그럼 참의 반대가 뭐겠어? 거짓이죠? 자, 거짓이면? 참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판단을 했는데 내가 주어진 걸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러면 부정을 해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해서 판단했는데 부정이 참이었네? 그럼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구나. 부정을 해봤더니 거짓이네? 그럼 주어진 명제는 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판단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너 정신 차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말고 또는이랑 그리고처럼 또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가 어떠냐? 자, 모든의 뜻은 뭐야? 싹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전제 조건 하에서 성립을 항상 하세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모든. 자,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해 성립하세요? 그게 어떤인 거야.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인 거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인 거야. 그 얘네들도 똑같은 관계로 움직여. 됐네? 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전체 집합을 따로 주지 않으면 전체 집합은 뭘로 생각해야 돼? 실수 전체. 복소수 생각 안 해. 복소수 생각 안 해. 니네들한테 복소수 다루는 거는 이제는 없어. 복소수 다루는 있는지 거의 없어. 다 실수 범위 안에서만 어떻게든 거기서만 다루. 됐을까요? 자, 혹시 질문? 없죠? 자, 그리고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역과 대우라고 말하는 것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요 말에서 P이면 Q이다 해서 P이면 Q이다 해서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게 지금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역지사지라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있던 게 결론으로 가는 거고 결론이 있던 게 어디로 가는 거야? 가정으로 가는 거. 그러면 Q이면 P다로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뭐다? 역이다. 그리고 대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대우는 뭐냐면 역은 시켰는데 그냥 시키면 재미가 없어서 부정하면서 부정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를 대우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는 정의야.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대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니네 이거 잘 생각해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아, 틀려?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근데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틀리죠? 자, 그리고 이거 생각해봐.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중1 때 배웠던 거 있잖아.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맞아. 맞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죠. 그래서 이 말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명제라고 말했었을 때 명제가 참 거짓인 여부를 떠나서 역은 판단 따로 다시 해야 돼. 뒤집어 봤는데 얘가 성립을 하네? 얘가 성립을 하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판단 못해. 근데 대우는 명제를 판단을 했었을 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명제를 갖고 참거짓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거짓을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러면 그거에 대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를 시켜서 대우가 참이네? 그럼 명제도 참이구나. 대우가 거짓이네? 그럼 이 명제도 거짓이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의 질문? 선생님, 그 역은 명제가 참일 때 같아요? 같이 참이에요? 몰라. 그냥 명제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얘는 따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독단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해. 독단적으로. 그래서, 말을 잘못할게. 독립적으로 판단해. 명제와 상관없이. 근데 대우는 명제가 참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으면 대우는 굳이 참 거짓을 판단하지는 않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증명하지는 않아. 증명하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라고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깊게 따지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됐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눈 앞에서 졸고 있는 애가 있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계속 참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얼굴에 분칠시켜줄 거야, 진짜. 네 말대로 내가 이번 2시까지 참아주는데 생배치도 참으면 너 뒤에 서서 수업 시킨다. 응? 야, 너도 덩치가 큰 놈이라 앞에서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는데. 됐죠? 됐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요거.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여기서 P면 R이다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P면 Q고 Q이면 R이다. 이게 다 참이면 P면 R이다가 성립해요. 이걸 뭐라고 해? 3단 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잖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3단 논법만 아니라 4단 논법, 5단 논법까지 해서 말을 길게 연결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말로 연결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자, 야구를 잘하면 숫자 계산을 잘한다. 이거를 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봅시다. 참이라고. 자,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 이것도 우리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참이라고. 그냥 가정이야.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결론이 이거야. 야구를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라는 결론을 얻고 싶어. 다시요. 야구를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는 결론을 얻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돼?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 말을 참이라고 할 수 있어? 수학을 잘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학을 잘한다라고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서 야구를 잘하면 숫자 계산을 잘한다고 했고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연결고리가 없잖아. 서로 숫자를 잘하는 거랑 수학을 잘하는 건 다른 말이야. 숫자 계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 정답. 숫자 계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 라는 이 말이 참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야구를 연결고리가 돼버리는 거잖아.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래서 야구를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 라고 이 말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근데 이 말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단순하게만 이렇게만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쉽잖아. 그래서 보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연결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잖아. 이거를 대우를 시키면 뭐가 돼? 숫자 계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를 대우를 시키면? 수학을 못하면 숫자 계산.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숫자 계산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보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대우.
그러면 보기 5개 중에 주어진 명제를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명제 대우를 줘서 여기서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니 못 찾아내니라고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 실제 3단, 4단 논법이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 3단 논법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니네들한테 이거 니네 대표적으로 그 문제 여기 하나 있을걸? 니네가 저 예시가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 825번을 보면, 127쪽에 825번의 문제를 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자,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한대잖아. 뭐, 이게 참이래. 나는 모르겠다만. 자, 근데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대우를 시키면 뭐가 돼?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한다가 되죠. 근데 음악을 좋아하면 뭘 좋아한다고 연결돼 있어? 미술을 좋아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를 3단 논법에 의해서 체육을 좋아하면 뭘 좋아한다? 미술을 좋아한다라고 이 말을 이렇게 연결고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그래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술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문제에 있어, 없어? 보기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건 바로 당동그라미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없었어. 내가 이 명제를 찾아야 되는데 보기에 명제가 없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3단 논법의 문제 특성이. 이게 그래서 조금 응용되면 지금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니네 명탐정 코난 된 기분으로 4명 중에 한 사람이 참을 말하는데 과연 이 중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맞춰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니네가 코난 돼가지고 다 따져봐야 돼. 이게 했더니 문제 오류가 없네. 모순이 발생하네 안 하네 이런 거 따져봐가지고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찾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범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꼭 물어보는 게 범인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누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의 관점에서 말고 선생님의 관점에서만 얘기한다고 하면 명제 파트가 공부하기 정말 짜증나거든요. 좀 와닿는 표현을 하는 것도 집합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와닿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이상하고 야리꾸리하고 무슨 말장난은 겁나 이상하게 해놓고서 거기서 내가 이게 수학을 배우는 건지 논리를 배우는 건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줄도 하는 게 명제야. 솔직히 말해서 그게 명제야. 그래서 명제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나도 못 풀어. 명제 자체를 어렵게 내버리면.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화적인 문제를 명제에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론, 재미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니네들한테 하는 게 비둘기가 난다. 비둘기가 나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여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생각들이 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하고 명제를 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희들한테 굉장히 어디 부분에도 가든 경우에서 그 문제에 영향을 많이 줄 거야.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특히 경우의 수. 집합과 명제를 공부하고 경우의 수를 하는 거나 집합과 명제를 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 이거 내가 가르치면서 굉장히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은 하고는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빠삭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좋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갖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파트라서. 됐네? 혹시 질문? 없네? 그러면 현재 51분이니까 딱 정각까지 쉬었다가 뒷부분 이론 설명 좀 더 할게요. 그리고 시간 되면 문제 풀고 아니면 본인들이 좀 풀어오고.